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2019년 3월 21일 목요일 퇴근길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글로벌 이슈 중에 좋은 소식이 꽤 많았죠. 네, 하나하나 찬찬히 읽어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이슈 중에서 일단 제일 큰 소식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개별 호재 말고요. 제일 큰 소식이라고 하면은 FOMC 정례회의가 있었죠. 회의 결과. 제가 이거 신경 쓰지 말라고 했죠. 왜냐하면은 작년에 작년 말에 연말에 미중 무역협상 90일 휴전 이렇게 나온 다음에 중간에 흔들림이 있을 수 있다. 노이즈 같은 게 있으면 흔들린다. 그런데 하단을 방어해주는 역할로 FOMC의 비둘기파적 발언이 나오면 이게 하단을 방어해줄 것이다. 이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작년 말부터는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이제 약간씩 이제 한 발 한 발 후퇴를 하죠. 그러면서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했다. 그래서 나온 게 12월에 얘기한 게 2019년은 2회 인상 정도 얘기했는데 제가 이때 말씀드렸죠. 인상해봐야 1회일 거고 제가 로쌤 생각은 1회일 거고 안 하거나 정말 경기가 후퇴되면은 연말쯤에 인하 가능성도 1회 인하 가능성까지 열어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거는 아직 뇌피셜이다. 일단은 2회 인상 정도인데 가능성 높은 거는 1회 인상이나 아니면 동결 정도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까지는 1회가 조금 더 높았습니다. 근데 올해 초에 올해 초 미국 경기 지표 안 좋다 말씀드렸죠. 드디어 이게 미국 경기 지표가 안 좋게 나왔어요. 이러면은 금리 인상 못 한다고 했죠. 이러면서 인하 가능성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도 요 정도는 인지를 하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FOMC가 문제가 없다는 걸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브렉시트도 말씀드렸죠. 저거 영국이 그냥 탈퇴 못 한다. 국민투표를 다시 하던 뭘 하던 제일 좋은 그림은 다시 고개 숙이고 이후에 들어가는 거고 아니면 어찌저찌 끈을 이어가는 거지 그냥 나가는 거는 영국한테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지금 그대로 되고 있어요. 그 부분들은. 자, 그리고 또 훈풍이 하나 불어왔죠. 자, 세계 글로벌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3위 미국의 마이크론이 생산 감축을 한답니다. 생산 감축. 그러면은 반도체 2분기 바닥설 바닥론이 나오죠. 그러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여기엔 호재가 되겠죠. 1, 2위 기업이 1위가 삼성전자, 2위가 SK하이닉스입니다. 3위 기업이 이제 축소하겠다는 나는 힘들어 이러고 축소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 2위 기업은 신났죠. 이거 치킨 게임을 해 말어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훈풍이 불어온 겁니다. 알아서 기네 얘네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주식을 살 때 개별 주식을 막 모은다기보다는 인덱스 중심으로 사요. 개별 주식도 일부는 사지만 지수를 매입한다. 그런데 이 지수의 상단부에 있는 게 뭐예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얘네가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데 얘네를 살 수가 있어야 된단 말인데 요 정도 1월에 많이 담아놨는데 더 담아야 될지 고민하는 상황이에요. 외국인들은 아직까지는 좀 고민되는 상황이야. 그런데 외국인의 고민을 싹 날려버리는 소식이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외국인 매수가 잘 들어왔죠. 그래서 요 정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들려왔어요. 중국에서 사드 보복 및 자국 기업 살리기 정책을 많이 펼치죠. 이거를 보조금 제도로 해서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그 미국 기업에다가 보조금을 주고 미국이래 중국 자국 기업에다가는 보조금을 주고 우리나라 기업은 보조금을 안 줘. 그러면은 가격 메리트가 있는 자국 기업이 조금 품질이 떨어져도 사겠죠. 많이 떨어져도 사겠죠. 예전에 제가 그런 말씀드렸죠. 락앤락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완벽한 밀폐 용기로 굉장히 좋았는데 중국 가서 한 1, 2년 지나니까 짝퉁이 나서 조금 세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눈 감고 넘어갈 수 있을 정도? 줄줄줄줄 흐르는 게 아니라 약간이니까 그런 정도의 제품 차이면은 그냥 중국 거 쓰겠다 이거예요. 워낙 싸니까. 대신 가격은 거의 한 10분의 1, 5분의 1 이런 가격이니까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중국 배터리 쪽이 이제 보조금을 신청을 하는데, 정부에다 보조금 신청하는데 한국 배터리 탑재 5종 신청이 들어왔다. 사드 보복 이후로는 이게 없었어요. 근데 드디어 신청 들어왔다. LG화학 4종, 삼성 SDI 1종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조금 기다려야겠네요. 역시 LG화학이 아직까지 뭐 배터리 쪽에서는 워낙 잘 나가다 보니까 LG화학이 4종, SDI 1종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SK이노베이션이 기술력 굉장히 많이 따라왔죠. 지금 기술 좋습니다. SK이노베이션도 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 쪽은 전기차 분야의 섹터에 수급이 몰렸다. 코스피는 반도체, 코스닥은 반도체 부품주는 당연히 들어가죠. 거기에다가 전기차 섹터까지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호재가 참 많았어요. 자, 다우지수 보면은 그렇지만 뭐 여기 저항받으면 한번 좀 밀렸다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장중에는 뭐 괜찮았는데 마감에 조금 뭐 중국이랑 뭐 무역 협상 우려감이니 어쩌니 맨날 나오는 캐캐 묵은 소식이죠 이제는. 그래서 조금 밀리면서 하락으로 마감했는데 뭐 크게 밀린 것도 아니고 기존에 있는 이 추세를 훼손시킨 것도 아니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 정도는 그냥 쉬어가는 거다. 단기간에 많이 올랐잖아요. 급등 나왔는데 조정 없이 그냥 저항까지 바로 올라가 버렸으니까 요 정도 쉬는 거는 이해해 줘야겠죠. 자, 나스닥 같은 경우 강하다라고 했죠. 요 그 다우보다 더 강하게, 다우는 아까 보시면은 여기 저항 맞고 밀려 있잖아요. 그런데 나스닥은 돌파해 있고 이탈한 다음에 3일 안에 빠르게 회복하는 강한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나서 야금야금 올라가다가 오늘도 옆으로 횡보하면서 강보합권 정도로 마감했다. 그러니까 좀 지켜보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증시가 중요하니까 돌아와 볼게요. 자, 우리나라 보면은 자, 바닥에서 1차 목표치 2020에서 34, 여기는 1월에 도달했다. 1월 말에 왔다. 그래서 돌파 못하고 여기 헤딩하고 밀렸다. 미국 오늘 보면 딱 요만큼이죠. 요 정도 되는 거죠. 요 정도까지 밀린 거죠. 요 정도. 살짝 미국이 다우가. 그러니까 밀린 것도 아니에요. 저항 맞고 살짝 눈치 보게 하는 거예요. 조금 더 밀려도 이상할 게 없다. 바로 돌파 시도가 나와도 이상할 게 없고. 왜? 호재가 있으니까. 그리고 밀렸다가 다시 올라왔는데 결국 돌파 실패하니까 급락이 나온다. 2175포인트 이탈하면은 2130포인트까지 가야 된다. 그리고 이 구간에서는 지지력 테스트가 나와야 되고 저점 매수 나와야 된다. 당일날 저점 매수 나왔고 다음날 갭상승, 아주 좋은 모습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조정을 받았음에도 아래 꼬리 길게 달고, 그럼 이제는 지켜주겠다는 뜻이다. 이렇게 되면은 2175포인트 도전을 해야 되고 요거를 돌파해서 상단으로 붙어가는 움직임이 나와야 된다. 다시 밑으로 2130으로 내려가면 이걸 깨겠다는 가능성도 있으니까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랬는데 역시나 올라가려는 움직임을 그런 의지를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코스피는. 자, 그 다음 코스닥. 코스닥 같은 경우 요 추세 상단 닿을 때마다 좀씩 밀린다. 조정을 살짝 받는다. 그리고 나서 이날은 이제 북미 정상회담 결렬된 날 쭉 밀려서 이 안에서 캔들이 놀고 있으니까 계속 이 안에서 놀잖아요. 그래서 이건 좀 불안하다. 돌파를 해줘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하단을 두드리고 저점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고 다음날 갭상승 동반해서 돌파를 했다. 그리고 나서 올라가려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아직까지 이 밴드를 돌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좀 쉬어가도 이상할 거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대신 요 위에서 놀아야 된다. 이거 저 740포인트 이탈해가지고 뭐 하면 730을 자꾸 건드리면은 이걸 깨겠다는 의지가 나오는 건데 730포인트 깨면은 710포인트대를 봐야 된다. 잘하면 710포인트를 흔들기 해서 여기 밑에 내려갔다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710포인트대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 740포인트 요 구간은 깨지 않는 게 지금은 유리하다. 740 여기 깨지면 730까지 밀고 내려갈 가능성이 꽤 생겨요. 여기 저점에서 들어왔던 부분. 그러니까
이 위에서 횡보하면서 조정받는 거는 괜찮다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그 정도 움직임이에요. 자, 그래서 코스닥이 좀 약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원래 주주총회에 일주일 전까지 사업보고서를 내야 된다. 사업보고서를 내고 하는데 감사보고서를 내야 된다. 감사보고서에서 최근에 감사 의견 거절이 많이 나오고 있죠. 이게 회계법이 수정되고 이제 외관법이 수정되면서 이제 대기업들은 이제 인력이 많으니까 괜찮은데, 중소기업들이나 뭐 바이오기업 쪽은 요 장부 정리하는 게 아직까지는 적응이 조금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적자가 너무 크게 잡히면 안 되니까 주주들도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그 부분을 좀 수정해서 하는데, 외부에서 깐깐하게 들어오니까 감사 의견이 거절당하거나 한정 의견이 나오거나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이게 바로 바뀐 다음에는 이런 진통이 있구나 해서 이제 금융위에서 이제 어저께 발표를 했죠. 뭐라고 발표를 했느냐? 금융위에서 이제 감사 의견 거절, 감사 보고서로 의견 거절이나 한정 등 이렇게 해서, 기존에는 바로 상장 폐지 가네 마네 막 이랬단 말이에요. 대상은 맞아요. 아직까지는 실질 이제 심사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기존에는 재감사를 해야 했다. 6개월 안에. 코스닥 기업이에요. 코스피는 1년이고. 그런데 이 부분을 1년으로 유예시켜 주는 거예요. 1년 유예시켜 준다는 게 다음 연도 감사 보고서를 이제 잘 제출해서 통과되면은 그러면은 문제 없이 심사를 다시 한번 해서 당신들 거래정지 풀리게 해주겠다. 이렇게 법을 바꿨습니다. 규정을 바꿨으니까 예전만큼 이제 우려감은 좀 덜해요. 근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우려감이 있으니까 바이오 쪽 중심으로 이렇게 조정이 나온 거예요. 오늘 시총상위 중에서 바이오 빼고는 좋은 편이었잖아요. IT 쪽 좋았지, 전기차 쪽 좋았지. 바이오만 가면 되는데 바이오가 약하니까 밀린 거다. 생각보다 오늘 그래서 바이오 투자 심리가 좀 악화가 된 겁니다. 요 정도 알고 가시면 돼요. 근데 실질적으로 코스피 같은 경우는 뭐 반도체주 뭐 좋았던 거는 알고 계시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비롯해가지고 워낙 좋았다. 삼성전자 오늘 뭐 급등 나왔죠. 삼성전자는 4%면 급등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아예 이 74,000 여기 돌파해줘야지 더 갑니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거의 뭐 전고점 부근까지 왔죠. 바로. 굉장히 강합니다. 삼성전자는 외국인 수급, 하이닉스는 기관 수급이에요. 요거 참고로 알고 계세요. 요거는 적어드릴게요. 자, 삼성전자 외국인 집중, 기관 보조 이 정도고, SK 하이닉스 기관 집중, 외국인 보조 요 정도예요. 요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하이닉스도 아직도 외국인이 많이 들고 있긴 합니다. 요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거고, 오늘 수급 관심을 볼 만한 게 신라젠 같은 경우가 오늘 뭐 굉장히 수급이 좋았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밑으로 바이오주들 다 이렇게 약세 심리가 나오는데, 오늘 신라젠 같은 경우는 좀 양호했다. 요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오늘 신라젠 그 코스닥에서는 외국계 매수 1위 종목입니다. 신라젠이. 최근에 뭐 노이즈도 있고 했는데, 외국계에서 그 노이즈를 계속 생각하고 하면은 매수 1위가 안 나오겠죠. 뭐 공매도 제한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요 정도면은 신라젠도 우려감을 조금은 벗어내지 않겠느냐. 물론 이 수급이 좀 연속돼야겠죠. 하루 매수했다가 다음날 또 매도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 수급이 조금 유지되면 좋겠다. 나머지는 대부분 전기차예요. 대부분 전기차 쪽이 뭐 기존에도 많이 말씀드렸던 LNF나 뭐 포스코 캠텍, 캠텍 같은 요거는 이제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하죠. 오늘 거래량 좋았죠. 이거 위쪽으로 다시 붙어가고 68,000원 넘어가면 전고점 다시 도전하겠죠. 코스피로 이제 이전하게 되면은 당연히 코스피 쪽 수급이 들어와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이제 포스코 캠텍이 이게 3조 7천억 정도 되나 그럴 거예요. 보시면은 그죠? 3조 7천억 되죠. 이게 신세계보다 위일 겁니다. 신세계가
3조 2천억 그죠? 신세계보다 위고 여러분이 아시는 대한항공보다 위에요. 포스코캠텍이 대한항공보다 위다. 그죠? 이게 아마 CJ나 이런 데랑 비슷할 거예요. 시총이 지금. 시총이 CJ는 오늘 내려왔으니까 반영되면은 그쵸? 3조 8천억 뭐 이 정도면은 비슷하겠죠? 이런 기업이에요. 포스코캠텍이 이 정도 기업이에요. 근데 최근에 조정받아서 이 정도고 CJ는 최근에 올라서 이만큼이니까 비슷한 거예요. CJ랑. 포스코캠텍 이제 또 다시 올라가는 거잖아. CJ도 차트는 좋네요. 참고로 그 정도 알고 계시면 돼요. 포스코캠텍이 코스피 이전 상장하는데 뭐 어떻게 작용하느냐 질문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그러면 코스피 쪽에 코스피 200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고 그러면은 거의 뭐 확정이죠. 그러면은 그 코스피 200에 대한 뭐 인덱스에 대한 편입이 들어가니까 매수세가 들어오겠죠. 그거를 선제적으로 외국인들이 2월에 담아놓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급적으로는 좋아진다. 요 정도 알고 계시면 돼요. 복잡하게 설명은 어려우니까 수급적으로 좋아진다만 알고 계세요. LNF 기존부터 많이 말씀드렸죠. 포스코캠텍 다음으로 전기차에서 수급이 좋은 종목이다 했고 32,000원 말씀드렸는데 어저께 분명히 왔고 오늘 장대양봉 나왔죠. 그리고 거래량이 아주 좋죠. 그럼 32,000원 역시나 안 깨겠다는 뜻이에요. LNF는. 그럼 여기는 매수해가지고 최소한 짧게 보면 37,000원 길게 보면 42,000원까지 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LG화학 같은 경우는 아까 배터리 말씀드렸죠. 역시나 붙어서 거래량 붙어서 오늘 양봉 뽑아내고 좋은 모습 보였고 그리고 위닉스 같은 경우가 역시 여전히 수급이 좋아요. 외국계에서 수급 관심주 중에서 외국계 상위 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좋다. 요 정도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보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신 분들은 아래 좋아요 그리고 구독 알람 그리고 댓글 하나 남겨주세요. 뭐 댓글 남기기 나는 터치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숫자 3 이렇게 혹은 감사 이렇게 남겨주시면은 잘 보고 계시는구나 생각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만하고 물러가겠습니다. 내일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